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한 채소 주스를 마시는 A씨. 밥을 든든하게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고 식욕이 당기는 B씨.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당 충전을 하는 C씨. 이들은 모두 당질에 중독된 것인지 모릅니다.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병들게 하는 당질은 달콤한 디저트뿐만 아니라 밥,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도 포함되는데요. 안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이 당질을 먹는 방법만 바꿔도 살이 찌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거쳐 독립했다. 지금은 편집 프로덕션의 경영자로서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다. 업무는 원고 정리를 비롯해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스트레스도 제법 쌓이는 것 같았다. 그런 A씨의 기분 전환 방법 중 하나가 일하는 동안 간식을 먹는 것이었다. 원래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A씨는 처음에는 전통 있는 화과자나 백화점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구입한 케이크 같은 걸 먹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문득 봉지 과자를 집어든 뒤부터 이 과자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안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봉지 정도 먹어요. 혹시 당질 중독에 걸린 걸까요? A씨의 불안은 적중했다. 당질 중독이 분명했다.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건강 문제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여전히 봉지 과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계기는 아주 사소한데 기분 전환용 간식 때문이었다. 좋아하는 화과자나 케이크도 가끔 먹으면 문제 없겠지만 A씨는 매일 계속해서 먹는다. 그렇게 먹는 동안에 더 먹고 싶어가 시작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화과자를 먹고 싶다는 것을 넘어 당질을 섭취하고 싶다는 갈증에 사로잡혀 이제 봉지 과자든 뭐든 다 좋아 라고 생각해버린다. 비워진 과자 봉지를 보고 A씨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자신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한심해 라며 탓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씨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뇌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을 뿐이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질 중독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문제를 뛰어넘으면 된다. 보상체계가 당질 중독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A씨 같은 경우는 주위를 대충 둘러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A씨의 중독은 과자류였지만 밥이나 면류 등 탄수화물을 과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식욕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경우가 남녀 불문하고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당질 중독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열쇠는 바로 혈당치다. 탄수화물, 과자, 과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등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한다. 기름기가 많은 스테이크를 먹는 경우 영양분은 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기 때문에 혈당치는 거의 오르지 않는다. 채소는 기본적으로 혈당치를 올리지 않지만 감자나 호박 등 당질이 많은 종류를 먹으면 올라간다. 말하자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질이다. 섭취한 당질 양이 많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재빠르게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대량 분비되어야 혈당치를 몸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면 이번에는 혈당치가 급격하게 내려간다. 혈당치가 80 정도까지 내려가면 괜찮지만 70 이하가 되면 저혈당이 되어 너무 낮은 상태가 된다. 혈당치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저혈당이 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뇌에서 명령을 내려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대량 분비해서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으로 신호를 보낸다.
구체적으로는 짜증, 강한 공복감, 식은땀, 두근거림, 떨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그널은 빨리 당질을 섭취해라는 뜻으로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상승하고 동시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계를 자극하여 쾌감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뇌의 명령대로 당질을 섭취하면 그에 대한 포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어 불쾌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중독이 되면 대뇌 보상계 신경 조직들이 비대해져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당질 중독이란 당질에 대한 뇌의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당질 중독. 거듭 말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당질 중독에 빠져 있어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살이 조금 찐 정도라면 비교적 다이어트를 하기 쉽다. 하지만 살이 많이 쪘다면 살을 빼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만큼 중독 상태가 중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당질 중독은 노화를 촉진시킨다.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으면 AGE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AGE는 최종 당 화산물의 약자로 우리 병원의 명칭도 이 용어를 이용해서 AGE 마키타 클리닉이라고 명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설명하겠지만 AGE는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좌우하는 물질이다. 게다가 당질 중독으로 인해 몸이 비만해지거나 AGE가 축적되면 다양한 생활습관병이 초래된다. 당뇨병은 물론 고혈압,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 등 피하고 싶은 심각한 질병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는 식사법의 2가지 포인트.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는 식생활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자. 1.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 음식을 알아야 한다. 2.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식사법을 알아야 한다. 2가지 사실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당질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채소, 버섯, 해조류, 콩류, 육류, 생선, 두부는 혈당치를 거의 올리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밥,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고구마 등의 당질이 많은 뿌리 채소, 호박 등의 당질이 많은 채소,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청량 음료수 등은 혈당치를 크게 상승시킨다.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음식에 당질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은 이런 지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자세한 것은 권 말에 식품에 포함된 당질량 리스트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단, 함정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찬이나 가공품에는 상당한 당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불고기 하나를 먹어도 집에서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반죽할 때 밀가루를 상당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달지 않으니까, 채소 반찬이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튀김 옷도 주의해야 한다.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식사법이란 나는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요하면 뇌가 폭주해서 결국 더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속인다는 점이다. 기분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까지의 식습관보다 당질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최선의 길이다. 이때 같은 양의 당질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치의 상승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흰 쌀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자. 다른 건 먹지 않고 이 밥만 먹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
반찬도 같이 먹는 게 좋다.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1. 탄수화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2.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같은 것을 먹어두면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전혀 참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많이 먹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 도표 14에 나오는 내용은 유럽 임상영양학 학술지라는 신뢰도 높은 의학지에 실린 실험 결과 데이터다. 이 실험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빵만 먹었을 때, 버터를 발라 먹었을 때,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었을 때, 옥수수 기름에 찍어 먹었을 때의 4가지 경우에 대한 혈당치 변화를 조사했다. 그래프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빵만 먹었을 때 혈당치가 가장 높게 올라간다. 유지류를 소화하느라 방해받는 일 없이 포도당을 순조롭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지류를 함께 섭취하면 빵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포도당 흡수가 늦어진다. 올리브 오일을 추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빵이라고 해도 식빵보다 버터를 듬뿍 넣어 반죽해서 만든 크루아상을 먹는 게 더 좋다는 뜻이다. 속 재료를 많이 넣은 샌드위치라면 더욱 좋다. 칼로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탄수화물을 먹을 때 칼로리를 낮추려고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칼로리만 생각하면 장국에 찍어 먹는 메밀국수, 부재료가 거의 없는 삼각김밥을 먹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애써 노력했더니 흡수에 방해받지 않고 혈당치가 잘 오르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셈이다. 메밀국수도 삼각김밥도 샌드위치도 칼로리가 높아지더라도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라면을 먹고 싶다면 단순하게 라면만 먹기보다는 해물라면이 좋다. 먹는 순서는 해물을 먼저 먹고 면은 마지막에 먹는다. 한때 먹는 순서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정식을 먹는다면 우선 작은 그릇에 담긴 채소를 먹고 다음으로 고기와 생선 등 메인 요리를 먹은 뒤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다. 의학적으로 봐도 이 방법이 이치에 맞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버리면 이것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포도당이 계속 흡수되어 혈당치가 크게 상승한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물의 정식을 다 먹어 치운다고 해도 식사법에 따라 당질 중독이나 비만을 멀리할 수 있다. 식사할 때는 먼저 채소와 단백질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자.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넣도록 한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잘 씹어야 한다. 잘 씹으면 뇌에 포만 중추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당질 중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 원장은 일본 당뇨병 전문의로 생활습관병이나 비만 치료에 주력하며 저술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오는 질병들이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당질 중독을 가르는 키워드는 혈당치이며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과 순서를 조절한다면 혈당치를 높이지 않고 과식하지 않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것질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뇌의 작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